오히려 초기에 조금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그동안 가격이 펌핑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초반에 가격이 펌핑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생각보다 유입량이 별로 없다라는 게 밝혀진다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 ETF가 가지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블랙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심도는 비트코인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거의 30% 정도 되는데 그 반이나 3분의 1 수준의 관심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시가총액 그대로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은 30%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니까 관심도가 없는 건데 또 모르죠. 막상 출시가 되고 돈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관심도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더리움 ETF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의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 또는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더리움 ETF의 출시를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라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이 출시가 됐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비트코인 이외에도 알트코인들도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판례가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향후 솔라나라든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재판이 잘 끝난다는 전제하에 리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ETF가 출시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더리움 그 자체보다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ETF 관심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의 스테이킹이 ETF에서 빠졌기 때문이에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을 이제 네트워크에 보관을 하고 검증자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자 역할이죠. 를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보너스로 얻듯이 이더리움 검증자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보너스로 얻습니다. 그 이자율이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거의 채권 수익률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패시브 인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굳이 이더리움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가장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이 패시브 인컴이 스테이킹 수익입니다. 근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팥없는 붕어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축소시킨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에서 스테이킹은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권성 시비죠. SEC가 증권성 시비를 가장 지금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킹이 되면서 이득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증권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해서 이제 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가격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된다면은 초기에 하락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시나리오인데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오히려 초기에 조금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그동안 가격이 펌핑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초반에 가격이 펌핑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생각보다 유입량이 별로 없다라는 게 밝혀진다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추가로 ETF 승인 가능성이 큰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일까요? 볼 것도 없이 솔라나죠. 이미 솔라나는 두세 개 정도의 자산 운용사에서 ETF 신청을 해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다음이 될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제 다만 언제 되느냐의 문제죠. 솔라나 ETF는 지금 신청은 했는데 이게 이제 승인이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라나 자체가 SEC에서 그 증권성 시비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 삼았던 게 솔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그 쥐 잡는 시범 케이스로 엮였던 게 혼란하기 때문에 현 SEC 체제 안에서 과연 승인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번 이더리움 ETF의 여러 가지 소식에 있어서 가장 정통했던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3월 정도 승인을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11월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친암호화폐적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 반암호화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 의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친암호화폐적인 인사로 바뀌겠죠. 의장이.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3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도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비트코인 투자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향후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사이클은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보면서 하는 것은 이번에도 겪어보셨겠지만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번에 53,000달러대까지 갔을 때, 7천만 원대까지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6천만 원대 간다, 5천만 원대 간다 그랬어요. 안 갔잖아요, 결국. 또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얼마든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신의 한 이상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고요. 물론 정말로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어렵고 그다음에 무작정 장기 투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사이클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70에서 80% 하락을 하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인 투자자가 그냥 견뎌낸다? 쉽지 않아요. 다시 원래 가격 회복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견디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도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일반인 투자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중심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을 지금 3번 정확하게 반복했습니다. 매 사이클마다 세세한 모양은 달라져요. 하지만 기본 틀은 3년 상승, 1년 하락입니다. 이게 3번 반복되고 지금 심지어 4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쓸 때 이번 4번째인데 반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2025년 네이버 사이클 또 끝나겠죠? 그럼 2026년에 또 하락장이 오겠죠? 그리고 2027년, 8년, 9년이 또 상승장이 되겠죠? 이때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는 첫 해에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통해 진입을 하고 상승장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1년간의 약세장은 그냥 기다리는 것. 이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추천할 만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만약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 반년 정도 조금 지루한 시간, 그 다음에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텐데 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끝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시면은 정말 즐거운 가을 그리고 연말이 오니까요. 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